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전문 교육반. 전문 교육반은 뭐냐면 교사 양성반은 내가 집에서 그냥 우리 콩으로 대리난 반장을 쉽게 언제든지 만들 수 없겠다 하는 분들은 교사 양성반에서 붙이시면 돼요.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해보니까 너무 쉽고 너무 간편하고 너무 맛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알릴 때 이렇게 뭐 10명, 20명씩 장수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것도 좋고 장수 없이는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부엌에서 친구 한 명, 2명 불러서 하겠다. 그것도 교사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한 명을 하든 2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이게 30명을 하든 누구한테 알려주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서는 배설이 아니죠. 욕만 얻어먹고 그냥 얼굴만 확 하고 가야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전문 교육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른 사람을 알리고 싶은 사람은 전문 교육반까지 수료하시려면 기본 교육반과 교사 양성반과 전문 교육반을 수료하시려면 여러분들한테는 수료증을 드려요. 해초매주 교사 양성반과 전문 교육반을 수료했습니다. 라고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주위 사람들하고 뭔가 조직적으로 좀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태초목교에서는 지역체험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오픈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체험 교실. 그럼 여러분들이 주관에서 여러분 아파트가 되든 빈 공간이 되든 아니 어디서 공간을 임대하든 뭔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름을 지역체험 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습니다. 그 지역체험 교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시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태초 태초 교사 자격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 교사 자격증은 지역체험 교실을 운영하시는 분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항상 지역체험 교실을 첫 번째 오픈할 때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그분들을 좀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역체험 교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까지 현재 30군데가 만들어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30군데가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라디오에서 최소한 수천 군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수천 군데. 어느 몇 단위가 다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식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지난번 교사 양성반을 받았던 분, 오늘 아침부터 교사 양성 받았던 분들이 실제로는 태초 교사 자격증이나 이런 수료증을 항상 대전에서 합니다. 대전을 하는데 여기 뭐 여러 명 움직이는 것보다는 나 혼자 광주에 좋지 않은 데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이 특별반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오신 분이 특별하게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대전으로 오는 것보다는 제가 혼자 광주에 나겠다 해서 광주에 와서 이렇게 특별반을 운영해서 오늘 여기 졸업하시게 되면 2개 반을 오늘 지금 현재 오후 강의가 전문 교육반하고 기본 강의하고 2개를 함께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는 3개만을 다 통과하시고 그러는 사람 중에서는 3개만을 통과하게 되면 교사 양성과 전문 교육반을 수료하신 분들은 수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역체험 교실 직접 내가 운영을 해보겠다 라는 분들은 추후에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될 때 또 다른 인재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실제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유지호 선생님도 그렇고 많이 오실 줄 몰라가지고 원래 이 반을 제한테 얘기할 때 20명을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오늘 필요한 준비 세트가 있는데 준비 세트가 현재 29개까지 제가 못 갖고 왔어요. 원래 미리 얘기했으면 대전에서 광주를 택배로 보냈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틀 전까지도 인원수를 나한테 얘기를 못 해줬어요. 몇 명일지 모르겠고 30명 넘겠다고 그러고 뭐 40명 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직 오늘 저기다가 백에다가 가득 집어넣어서 하는데 백에 가득 집어넣은 게 29세트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실제로 이거 체험은 29분만 오늘 참석을 좀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오시면서 참가를 내신 분들입니다. 참가를 내신 분들에게 그 29세트 이외에 추가된 세트를 제가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시 받아가지고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는 좀 보고 했는데 29세트 누굴 주고 누굴 안 주고 알아? 입금 순대로. 근데 지금 유지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입금 받은 것도 없고 입금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입금 순서를 영어에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어볼게요. 입금 순서대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29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적절한 방법이 없으면 제가 하여튼 뭐 얘기해서 하여튼 가위바위보가 이겨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적절한 방법을 써있고 혹시 오늘 그 세트가 29세트가 안 돼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제가 또 대전가정만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 세트가 무슨 의미인지 여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나왔다. 자, 태초목걸이라는 기본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태초목걸이는 2010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2010년 10월에 충북 옥천에 시작해서 지금 14년이 되었거든요. 처음에 프로그램이 암 환우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우분들은 보통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하거든요. 수술 하나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집에 와서는 친척이나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정보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황합니다. 이걸 다 하고 싶었다고 별거 다 해요. 어디도 가보고 숙박 그런 거. 그러다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완치되었다. 가옥병원에서 얘기하기는 참 기쁜 마음으로 이제 생활하는데 문제는 병원에서 하는 그 표준치료라는 것은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는 것은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지 그 암암에게는 암이 발병되게 된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원인은 그 사람의 삶 속에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뭔가가 발병 원인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났다고 병원에서 표준치료를 5년이 지났다고 아무리 5년이나 10년이 지나더라도 발병 원인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언젠가는 다시 재발의 소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태초국가라는 프로그램은 암 환우 대상으로 발병 원인에 대해서 한 5, 60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이거 내가 지키고 있다, 안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걸 도와드리는 특별한 비법을 놓고 본인이 뭔가 살면서 기본이 무너졌으니까 그 기본을 회복해서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공격형 방어형 무기가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해서 평생 유지를 해야지만 재발과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지난 14년간 암환우 대상으로 무료 강의를 14년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중반서부터 참가를 좀 받습니다. 15,000원을 받아요. 왜 받느냐? 지금 저는 강의가 이제 한 달에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는데요. 대기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한 번에 할 때 강의장 크기가 50명밖에 못 들어가고 50명씩밖에 강의 못 하는데 대기자가 많은데 날씨가 조금만 나쁘면 노쇼가 많아요. 안 와요.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 못 온다라고 우리한테 연락만 해주면 그 다음 대기자한테 20번이 들어갈 텐데 겨울에 조금만 뭐 날씨가 나쁘고 춥고 이러면 20% 심지어 어떤 데는 30%가 안 와요. 근데요 15,000원을 받으니까 노쇼가 싹싹 시간을 내가 잘못해서 15만 원 받을 건데 15,000원 받으니까 15,000원이 아까운지 그냥 노쇼가 완전히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거 깜짝 놀랐어. 그래서 무조건 공짜가 좋은 게 아니구나. 물론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뭔가 뭐 수익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의 액수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데 15,000원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5만 원 할 거라고.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근래는 참석자의 약 3분의 1 정도, 한 30% 정도가 암하는 거, 60, 70%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저희들은 강의 내용 자체가 암 개선뿐만 아니라 이게 많은 거예요. 예방하는 방법이잖아요. 예방하는 방법이니까 이제는 예방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헬스 먹거리 프로그램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강의 중에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도대체 이 매주 때문에 왔는데 기본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느냐? 매주는 다 면역력과 관련되는 데서 연구이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매주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매주, 텐초 매주만이죠.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모임에 여러분이 오셨다. 그래서 기본 강의 부분에 좀 얘기하자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화학 중에서 분석화학이 전공이거든요. 사람의 몸을 분석해보면 간단한 사회나 별은 그냥 흑성분하고 화학적으로 구성성분이 똑같아요. 우리는 액체에서 보면 화학물로 똑같아요. 인간도 자연의 한 분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꼭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본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죠? 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인간은 흙질이라고 표현합니다. 흙질. 여러분 지금 현재 이기호라는 흙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이기호라는 흙질입니다. 이기호 흙질은요, 집지은 지는 오래돼가지고 지금 색깔이 많이 바랬습니다. 이기호라는 흙질은 그동안 흙질을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해가지고 창문이 고장나는데 창문 펀치를 킬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중적으로 생각하고 혹시 첨단 필름 전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세수하셨죠? 여러분 흠집 대문 지으면 대문 물청산거예요. 이거 내버려. 그리고 뭐 화장한다고 물에서 빨갛게 바르고 대문을 내시면 물청산 한다는데 게임을 안 사용 발라 내버려. 인간은 흙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흙으로부터 영양성을 공급받아야지만 사는 그런 존재예요. 흙을 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식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식물이라는 역할은 뿌리를 땅 속에 내가지고 흙 속에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다 뽑아가지고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농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식물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 먹을까 싶어서 말이죠. 단맛도 넣고 과일도 넣고 또 안 먹을까 싶어서 갈 필요로 온갖 색깔 다 꽂아요. 그런데 이 먹거리가 불과 200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식품을 생산하는 대량 생산하는 식품 산업이 불과 1900년에 시작을 해서 1900년. 그러니까 200년밖에 안 됐어요. 식품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식품을 생산하다 보면 어떤 일을 벌일까요? 돈 버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먹거리 생산하시는 모든 회사 사장님들이 우선순위 1번이 돈을 버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건강일까요? 돈은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사먹고 있는 이후로 들어가고 있는 상업용 먹거리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원래 먹거리의 본질, 인간에게 영양성을 공급해주는 부분, 그걸 잊어버리고 돈을 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먹거리가 너무 많다. 최소한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먹거리가 자연의 없이 어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인간이 이런 먹거리를 먹지 말자라는 부분을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자 이런 먹거리는 자연의 없이 어이는 먹거리입니다. 먹지 말자. 그리고 점점 원래 먹거리로 가까이 가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먹거리 원래 목적입니다. 14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하고 있어요. 왜?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장수시대죠. 그죠? 요즘 추위에 환갑잔치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큰일 납니다. 젊은 애들이 나오냐고 60 누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유병장수 시대입니다. 유병장수 시대는 무슨 말이에요? 80세까지 살 때 3명간 1명이 암에 걸린 나라예요. 아니 건강하게 80세 살아야지 3명간 1명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어르신의 나이에 고직당 한지를 암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6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19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만큼 대략 금주말까 194개국 대략 1등이라고요. 2등이요. 다른 분 몇 등이? 194개국 중에서 3등이? 우리는 무슨 소리?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20세에서 49세까지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환자가 전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가슴 아픈. 20세에서 49세 지금 대장암 환자 숫자가 전 세계 1등이에요. 당연히 증가율도 1등이에요. 현존 하나가 인구 10만 명당 40명이 결핵 환자였어요. 결핵이 언제 걸려요? 몸통에서 걸려요. 96kg. 면역력이 걸려요. OECD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 많길래 조심할까요? 이제 뭐 생각도 안 해요. 무조건 1등이에요. 이건 OECD 국가 중에 1등이에요. 저 40명 중에 20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대들은요, 그거대로 먼저는 소원을 좀 깡통들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 강하다고. 원래 유방암은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병입니다. 원래 여성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성들 갱년기가 뭐예요? 폐경기가 뭐예요? 그렇죠. 과학적인 대답은 에스트로겐 같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기를 갱년기, 폐경기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50번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처녀 때보다 좀 용감해집니다. 씩씩해집니다. 아줌마 소리 들으면 밀어붙이죠. 좀 뻔뻔해진다고. 그 힘든 왜 폐경기, 갱년기가 왜 50대 왜 올까? 왜 여성을 줄일까? 자, 여성 호르몬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요. 배란이 되어서 임신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이 50대 때까지 우리 여성들 고생 심한 스테이지 빠져나가고 애 놓고 빠져나가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50 넘거든 혼자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잘 살아나라고 임신 못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갱년기 실제 어떻게 보면요 자연이 여성들한테 좀 선물이에요. 근데 표정이 시는 안 하니까 그냥 선물이냐 그런 제가 여성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70, 80, 90까지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와가지고 갱년기 없어가지고 70, 80, 90까지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와가지고 70, 80, 90까지 애 넣는 거 선택하시겠어요? 갱년기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갱년기.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애 좋다고
70, 80, 90대 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허리 거꾸로 해가지고 애 기저귀 가르치고 전부이고 아이고 그럼 그 여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폐경기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대상인데 이 여성이 5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이 기본인데 여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가 바로 유방암의 가장 큰 경우입니다. 유방암 누가 된다고? 50 넘어서 여성 호르몬의 과다 분비. 여성 호르몬 과다 분비 전부 먹거리나 생활 습관되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 성초수증 다 똑같은 얘기예요. 미국은 40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의 10에서 15%, 8, 90%가 50대, 60대, 70, 80. 우리나라는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20대, 30대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미국은 10에서 15%. 우리나라는요, 50%. 유방암 환자의 절반이 20대, 30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20대, 30대 대한민국의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는 지금을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출산하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성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 1위예요. 10대 청소년의 사망의 첫 번째가 자살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말이죠. 잘 사는 나라는 맞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정신적으로 삶의 질은 말이죠. 이렇게 나쁜 나라는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지 나머지 모든 결과들 전부 다 이렇게 나쁜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어느 누구도 다음 세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30년간 교수 생활하다가 연세대 가서 학교에서 얘기하나요? 저는 종교인입니다. 종교단체 시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예 저는 정신적인 길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들 하시잖아요. 저는 윤리식으로 만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 10대, 20대, 30세를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10대, 20대, 30대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애들한테 기존 뭐 학교 교육시켜주고 돈 좀 있으면 좀 보내줘가지고 교육시키고 뭐 집안을 하면 부모로서 다 기성세대로서 할 일 다 할까요? 물론 했죠. 양적인 부분, 삶의 양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도와주는데 삶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현재 여러분들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삶의 질에 대해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무리하고 살았어요. 이 무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아픔과 시행착오를 겪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우리보다 실력 풍경이 더 나쁘다는 말이죠. 이거 그냥 보고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회가 이런 아이들을 구한다고 누가 목소리 내서 항상 보셨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난 14년 동안 제도권 행정부라든지 뭐 국회에 노래했던 제도권에서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요. 임기가 끝나면 다 몰라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그래서 지금 대중국가가 바꿨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대상을 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바뀌고 나니까 괜찮네, 좋네.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딸, 그리고 가정에 먼저 확산을 시키고 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단에 확산을 시키고 태초목에 초점이 이제 여러분단에 맞추죠. 다른 어떤 곳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주간 날을 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라도에 있는 우리 10대, 20대들 운명을 바꾸는 대표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대표 선발시키는 기념 됩니까? 네. 아니 목소리 기념 됩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요 태초목을 지금 제시하는 방법들은 근거가 있게 과학적으로 최소한 한 달 이내에 급격한 신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충 뭐 카드라는 조사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이를 보아요. 아이. 태초목걸이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면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면역력 하게 되면요 장 건강이 좋아져요. 장 건강. 장 건강이 왜 좋아야 되냐면요 면역 세포의 70에서 80%가 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말이야 교수님은 면역력 얘기하는 거 정상 보면 된다는데 그래도 건강 제품 비싼 거 그거 보면 된다는 줄줄 나옵니다. 자, 그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거예요. 홍삼이 면역력을 증강시켜준다는 것은 과학적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홍삼에서 면역력 증강의 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 면역력 증강시켜주는 그 홍삼을 먹을 때 아침에 먹을 때 부부 싸움을 하고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먹을 때 내가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의 전체 생각, 습관, 먹거리 모든 게 전부 다 전체적인 것이지 어떤 한두 가지 안 된대요. 그래서 면역력에 집중하시는데 여러분 현재 장 건강이 평균적으로 기본을 유지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몇 가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설사나 변비가 너무 심하다. 장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감기 냄새나 배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그리고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특히 여름 감기 걸리면 오래 갑니다. 가려움증이 심하고 뭔가 얼굴이나 피부에 두드러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황금변을 보지 않는다. 이상하죠? 황금변은 특별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황금변은 누구나 다 봐야 돼요. 황금변은 누구나 보는 것이 정상이 쉬운 거예요. 황금변 보는 게 특이한 거예요. 비법이 오늘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주일만에 여러분들이 황금변을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스스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변 보는 게 뭐라고요? 정상이다. 지금까지 지금 비정상이 정상이 아니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걸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데 누가 한다고? 여러분 가족. 그리고 이웃의 친구. 오늘 비록 이 모인 숫자는 30-40명이지만 여러분 한 명이 2명, 2명이 4명, 4명이 들어가게 되면 전라도 전체 나이 몇 명이죠? 한 몇만 되나요? 한 공주만 140만. 140만. 전라도 전체 나이가 1000만 안 될 거 아니에요? 1000만 안 되죠? 여러분 시작해가지고 1년에 1000만 명인데 다 할 수 있어요. 한 명이 2명이 2명이 4명이 4명이 8명인데 그만.
계시는 모든 천만이가 공동면을 볼 수 있다. 생각만 나도 행하기가 막 힘들잖아요 지금.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하자면 누구한테 부탁하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 부탁하지 말고 교수자는 부탁하지 말고 이거 배우면 방법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파트에서 한 명 불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하루에 오늘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하고 계시죠? 2리터. 2리터가 대답하신 분, 이게 내 방송이 힘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물정을 즉각 2리터로 얘기했는데, 오늘 하루에 2리터를 꼬박꼬박 먹어도요, 건강에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채소나 과일 90%는 물이에요. 여름철에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가 있습니다. 수가 그온다는 말이죠. 얼음 떠가지고 소스만처럼 이렇게 틀리로 부어 난 다음에 그날도 물 2리터 먹어야 된다고 물 2리터 줬고요. 그거 먹으면 물 많이 먹어야 돼. 수가 물 합쳐서 2리터. 근데 문제는 매일 우리 몸속으로는 전체 물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본이 작동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소변을 만드는 거예요. 소변 색깔이 노랗다. 뭐 하는 거예요? 물 먹어라. 물 먹어라.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지고 몸에서 나쁜 일이 생겨지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웃으면서 까불락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얘야 나 좀 살자 하고 몸이 살려고 이러면 식어버려요. 그때 물 한 번 먹으면 30분 뒤에 금방 소변 색깔이 비었던 노란색으로 혹시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데 그 노란색은 병아리 색깔 같이 센 노란색, 밝은 노란색, 물 부족 노란색은 물은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물 먹고 죽은 사람들 마라톤 현장에서 마라톤들이 물 먹고 상당히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처음 신난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그걸 본인은 뭐라 그러냐? 저나트륨 혈증에 의한 심장마비. 우리 혈액 속에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전기를 발생합니다. 우리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이 작아지면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제가 우리가 이게 계속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심장에도 전기가 공급이 해줘야 되는데 전부 심장마비. 그래서 중년 이후에 밤에 주무시다가 돌연사 하시는 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저나트륨 혈증에 의한 심장마비사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말이죠. 저나트륨 혈증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강상식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좋다. 둘째, 채소 과일 많이 먹으면 좋다. 셋째, 저염식이 좋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은 저나트륨 혈증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소나 과일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성분이 칼륨이에요. 칼륨. 나트륨 매우 작은 양입니다. 칼륨이 뭐예요? 이너지. 그래서 염소나 양 같은 초식 동물들은 반드시 목동이 피해야 뭘죠? 소금을 주고 줍니다. 야생에 사는 초식 동물들은 산에 그 높은 산에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돌소금 찾으러 다니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워낙 고염식이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자고 지난 10년 동안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잘못된 상식, 고염식을 하는 사람에게 저염식을 하자라고 공부를 했는데 저염식이 건강하다는 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염식이 절대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금량이 있어줘야 됩니다. 소금은 우리 몸속에 면역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5g의 소금을 꼭 먹어야 한다. 5g은 티스푼, 차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소금을 꼭 먹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저염식인지 고염식인지 어떻게 안다? 대충 몇 가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내가 찌개나 국을 끓이면 국물을 다 먹는다? 고염식입니다. 그분들은 꼭 저염식을 하셔야 돼요. 라면을 끓이고 난 다음에 면 건져 먹고 난 다음에 국물에다 반말을 먹는다? 고염식. 무조건 저염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물을 마시면 5분 내지 10분 이내 바로 화장실 가고 싶다?
몸에 나트륨량이 없는 거예요. 밤에 살다가 계속 화장실 들어가다 한다. 의외로 몸속에 나트륨량이 작은 거예요. 나트륨량이 있는 만큼 몸에 물을 먹기 때문에 나트륨량이 작으면 그렇게 계속 몸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정기검진할 때 혈액검사죠. 의사 선생님에게 혈액검사 항목 중에서 나트륨과 칼륨 2개를 추가해 주세요. 돈 며칠 안 들고 항목 2개 추가를 하게 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건강상식 때문에 고칼륨 저나트륨 필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얘기했던 대로 해서 하면 한번 소금을 조금 더 좀 소금을 일부러 습작에 좀 깨주하다면 조금 짠 음식 된장을 넣을 수가 있고 물을 해서 소금 습작을 조금 늘려보십시오. 또 제가 이런 강의 한다고 내가 이경에서 소금 먹지 않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소금도 정량이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소금 색깔에서 투명한 색깔이 사라지고 아니 노란 색깔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돼요. 투명한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한다? 물을 마시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래서 또 노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귀찮더라도 소금을 여러 번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마다 물 챙겨 먹으라고 해서 소금을 여러 번 보는 거예요. 대전문에서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먹을까? 왜요? 여러분 챙길 그죠? 여러분 챙기려. 근데 물은 그때마다 먹는 음식의 종류, 양, 흘리는 땀의 양에 따라서 그때마다 필요한 수분량이 다 다르거든요. 소금의 색깔을 보고 내가 물을 어떻게 먹을까? 양을 결정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물을 얘기하게 될 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커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커피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커피 주제를 갖고 있는 중에 하나가요. 10년 전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에 시각처에서 저에게 한국 사람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상업용 커피 속에 발암물질 분석을 저한테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발암물질이 있는데 사람들이 조용할까? 더군다나 이 발암물질은 원래 커피는 어떤 건데 로스팅, 볶을 때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커피 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맛과 향만 가지고 로스팅했지 한 번도 먹는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았어요. 왜? 워낙 잘 팔리니까. 워낙 잘 팔리니까. 우리나라는 커피에 대해서 기록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커피 산업 규모가 20조가 넘습니다. 20조. 때가 보상도 많고. 워낙 잘 팔리니까 소비자가 먹고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문제는 이 발암물질이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씨를 내서 감자튀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40대 젊은 부부가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는 주방 가전 제품이 뭐죠? 에어프라이어입니다. 기름이 안 튀기고 부부가 맛있게 먹는 에어프라이어 사가지고 그죠? 에어프라이어 사가지고 마트에 가서 냉동감자 사가지고 튀겨가지고 케찹 튀겨가지고 아니면 햄버거 제품에 내주고 그게 발암물질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4년 동안 유튜브를 하지 않았어요. 유튜브 한 지가 이기혁 교수 이름으로 유튜브 한 지가 지금 2개월이 됐습니다. 이유가 바로 이 아크릴아마이드 감자하고 그 다음에 이 잠당근 이 동영상을 올릴 것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의 이름이 이계호 교수 보통 토론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계호 교수 보통 토론을 열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받았던 그 교재 제일 첫째 QR코드도 있고요. 이계호 교수의 보통 토론 유튜브에다 신청해 보세요.
거기에 지금 뭐가 있죠? 거기에 지금 집에서 에어프라이 가지고 감자튀김을 때 발암물질 안 나와요. 발암물질 그게 국내 최초로 적용되었어요. 국내 최초. 하는 방법도 있죠. 그걸 여러분 보시면 누구한테 전달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시면서 에어프라이 갖고 감자튀김 먹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해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유튜브 그냥 보면 안 되겠죠? 또 구독 한번 눌러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앞으로 물 얘기가 계속 올라갈 거고요. 하여튼 필요한 정보는 우리 메뉴 관련돼서 계속 올라갈 거고요. 하여튼 이 유튜브를 좀 여러분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특히 감자튀김 관련된 정보는 계속 젊은 우리 30대 40대 중반에서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꼭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이런데 이제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2021년에 법을 정했습니다. 시절 0.3, 커피 0.8, 감자튀김 2.0 이상 넣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지정하겠다. 근데 이 법을 갖고 들어올 때 그다음 식약처에서 유럽 기준을 참고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유럽은요 이게 0.15, 커피 0.4, 튀김 0.5, 유럽 기준에 곱하기 2를 더 높게 갖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나 경제를 사는 유럽과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커피를 만약 유럽과 같이 0.4를 가져가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난다고. 왜요? 어느 커피가 0.4 넘다가 신문에 나오고 있어도 폭동 안 일어날까요? 난리 나겠죠? 0.4 넘는 커피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에서 0.4를 뽑아놓은 거예요. 저는 상당히 지혜스럽다 생각해요. 왜? 0.4를 갖고 들어가지고 혼란을 그렇게 멈추지 않잖아요. 빨리 커피의 발암물 농도를 낮게끔 업자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0.8을 높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21년도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때가 카페가 장사가 하나도 안 될 때죠. 저때 법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3년 동안에 단속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법이 있는지 아는 커피업자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시속이 몇 킬로입니까? 100km 줬습니까? 그죠? 100km. 그죠? 만약에 이 호남고속도로가 100km인데 호남고속도로 사이에서 감시 카메라가 한 대도 없으면 몇 킬로 달리죠? 그게 양심적으로 배우시더라고요. 저는 하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좀 변했어요. 무발론가 하고 지금 150달러 사람도 있고 자기 차 좋은 차로 200달러 사람도 있고 양심껏 100달러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커피 업계가 그렇습니다. 커피 업계가 0.8이라는 이 목품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있는 걸 몰라서 0.8을 넘는 것도 있고 안 넘는 것도 있고 엉망진창이 있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제가 주위에 커피 업자들한테 말이죠. 스피시키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사람들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뭐 굳이 뭐 이걸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오늘 못 보면 뭐 안 할 텐데 돈 잘 벌고 1년에 20조라는 돈이 좀 벌어가고 더군다나요. 이건 작년 얘기입니다. 제가 왜 메가커피나 롯데에서는 이름을 쓸 수 있는데 9시 뉴스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쓸 수 있어요. 그런 내가 왜 뭐하려고 하겠죠. 뭐예요? 커피의 생물은 말이죠. 농산물이죠. 열매 씨앗이잖아요. 농산물은 습기가 있는 곳에 두게 되는 거예요. 곰팡이예요. 그 곰팡이가 오프라톡신이라는 간암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거 보면 간의 암세포가 100%습니다. 롯데 제과하고 손흥민이 앞서가지고 1년에 메이저를 쳐넣어버리는 메가커피가 곰팡이 독소가 피어있는 생두를 수입하다가 제과 창고에서 걸렸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수입하고 있는 원료는 어떨까? 아무도
저는 말이죠, 이해가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집을 원해, 좋은 차를 원해, 좋은 옷을 원해, 좋은 화장품을 원해. 근데 음식만큼은 전 세계 가장 가격이 싼 음식을 나 저는 일종의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거는 싼 걸 요구하면 좋겠는데 다 고급을 원하면서 먹거리만큼은 가격을 따져요.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전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커피숍을 누가 수입한 나라가 한국. 근데 그것도 어디로 쓰레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저보다 다 좋아하지 파는 사람도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도 뭔가가 품질하게 필요하다 해서 제가 커피 로스팅할 때 발암물질 안 나오게 되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제가 로스팅기를 가지고 무려 돈을 6천만 원을 썼어요. 제 연구실과 했던 제가 커피 로스팅하는 거 7년 넘었는데 얼마든지 맛있게 얼마든지 발암물질 없게 커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커피 업자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죠. 더군다나 2021년 전에는 이기호 교수가 그냥 윤리적 양선지 얘기지만 이제는 법이 없고 이기호 교수 아무 말이 없어. 이런 커피 문화를 어떻게 좀 확산할까? 이거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확산시킬까? 이런 것들도 뭔가 현수목과를 연결해가지고 진행해서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건 이제 사업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무슨 커피 얘기하고 나면 호기까지 얘기하면 오늘 잘못 아닙니까? 모르는 얘기인데 호기까지 얘기하면 도대체 못하는 얘기입니다. 결론 호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자, 나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습니다. 네. 나는 고기를 거의 잘 안 먹어. 시식 비싸게 해서 나는 고기를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잘 안 먹는다 고기를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몇 번 정도 주고 나머지 거의 다른 손은 안 들는지 매일 먹는 거예요. 시도 때는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자, 한 번에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뒤에 한 번에 손을 살짝 하셨는데 저분 지금 과다섭취예요. 이상한 왜 앞뒤에 지금 매일 먹는다고 손을 안 든 사람도 천진데 그 사람 만나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하고 많이 먹는다고 하면 어떡하는 얘기냐? 어떡하는 얘기냐? 고기는 어떻게 보면 단백질을 공급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먹어줘야 돼요. 왜요? 살과 단백질이죠. 머리카락 단백질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머리카락이 하루에 자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좀 될까? 요즘은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전 세계 과학자들은 다 연구를 해가지고 세계 보건기 홈페이지 다 올려놨어요. 성인의 경우에는 자기 몸무게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1g이 필요한 것이에요. 원래 논문에 8g이에요. 논문에 8g인데 오늘은 우리 이제 전라도 대표하신 분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지하로 0.2g을 보너스를 드릴게요. 보너스를 해서 자기 체중 1kg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몇 g? 1g. 그러면 내 몸무게가 60kg이라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몇 g? 60g. 60g을 어느 정도 부피 양이 될까요? 계란 하나 정도예요. 근데 내가 오늘 피식을 해서 100g 단백질 먹었어요. 그럼 몇 g 추가됐죠? 40g 추가됐지.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을 조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피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초과된 40g은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이 조절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의 경우는 초과된 40g의 단백질을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저장하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힘들게 분해해서 좋은 거 나쁜 거 만들려면 전부 다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날 나는 입에서 소변이 뿌고 커플이 많이 나온다. 안 됐다. 왜 우리 몸의 기본이
초과된 단백질이 왜 저장이 될까? 초과된 단백질 전에 한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공짜를 회식할 때 내일 쓰고 모레 쓰고 일주일에 서 세상 끝내서 공부 시작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밥과 고구마 감자 국수 빵 같은 밥 같은 탄수화물을 추가로 먹으면 초과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저장이 돼야 돼요. 그런 저장이 돼요. 물로 바뀌죠. 시방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살살 지방은 비상식량이에요.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지금 이제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 제일 먼저 뭐가 빠져나가요? 지방이 연소해요. 지방 못 때렸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급 조치를 하고 있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지방이 많죠. 그래서 몸매가 예쁘잖아요. 왜 여성들이 지방이 많은가 남자들보다 더? 여성들은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애한테 우유를 먹어야 돼요. 저를 먹어야 되는데 혹시 엄마가 굶어가 싶어서 비상식량 몸에 갖고 다녀요. 애 먹을 것을 충분히 만들어요. 왜 우리 몸의 기본이 초과된 탄수화물을 전해야 되는데 초과된 단백질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이 11그렇게 아니냐? 무슨 아시겠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기 좋다라고 알고 있어요? 부자의 성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기 아무도 못 먹었어요. 현재 우리 60, 80대 어르신들은 고기에 대해서 한임이 있어요. 그래서 30대, 40대, 50대 아들딸 키울 때 근데 자기 입에 하는 데가 참 물려가지고 지금 40, 50대 고기 그렇게 많이 먹고 그거 물려받아가지고 10대, 20대가 또 손자, 손녀들끼리 고기 많이 먹고 그냥 물려받아요. 전 세계에서 고기를 그렇게 작게 집어넣고 물을 그만큼 많이 집어넣는 소고기 국이라는 음식이 한국에만 있습니다. 고기는 비싸지. 시끄러운 물와 엄청 집어넣어가지고 와이가 무슨 쪽파를 백파만 집어넣고 콩나물 완전 집어넣어가지고 기름 굽는 거 나물 굽는 거 고기 굽는 거 그냥 고기 누가 먹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드시고 애들은 기름 동안에 굽는 거 그냥 산땡이 고기를 산이 있습니다. 자,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다고 얘기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 오랜만에 아이를 데리고 고깃집을 갔습니다. 고깃집 가서 엄마가 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미안하잖아요. 다른 집에는 엄마가 매일 스테이크 해주고 닭다리 튀겨주고 돈까스 튀겨주는데 한 달에 한 번 고깃집 데려가가지고 말이지 1인분만 딱 보여주는데 내가 싶은 나오는 엄마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없죠? 하나는 모이는 상주에서 가지고 일만 넣어주고 숟가락에 얹어주고 그 맛이 그냥 쫙쫙 먹는 거 고기만 봐도 한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인데 한 달에 한 번 가서 실컷 먹는 거야. 이 한우치를 추가한 거예요. 고기는 매일 먹든 일주일에 한 번 먹든 한 달에 한 번 먹든 같은 양 한우치만 먹어야 해요. 내일 필요한 60g을 먼저 먹어야 합니까? 내일 먹어야 돼요. 올해 필요한 60g을 먼저 먹어야 돼요? 올해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요? 고기만 먹는 19번 남이 먹고 싶어서 숟가락을 20번보다 20번보다 남이 끼리 문제 들어가 있어요. 10만 원, 15원인데 900원 간다면 엄마가 한 달 정도 애를 방송합니다. 20원 비싼 집이니까 생선을 쏘지 말고 생선회하고 고기를 주죠. 우리가 생선을 사 고기를 먹지 말자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먹자? 매일매일 조금씩 필요한 나누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이 나라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자식들한테 잘못 가르쳐가지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20세에서 40%까지 대장 환자 1등의 죽음이 65%예요. 죽음이 왜? 1980년 전에는 말이죠. 대장 환자 국내에 없었어요. 그때는 간암이나 위암 환자가 있었어요. 이미 60 받았을 때 대장하고 관련된다는 이미 연구 결과가 전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고기 먹지 말자 아니에요? 어떻게 먹자?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저희 지금 강남구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 이 고기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는 아들, 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육시켰다고 그렇게 애들 모였다고 손자, 손녀는 똑같겠죠?
보라요. 자, 이 고기 또 아침, 점심, 저녁 때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24시간 음식을 배달하는 나라. 그것도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런 나라 전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문화가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야식을 기껏 라면인데 지금은 99.99%가 고기입니다. 우리가 밥떡, 고구마, 감자,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보면 이 속에서 2시간 정도 우리가 소화가 되는데 기름이 포함된 단백질을 소화가 느려요.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야 고기 좀 먹어야 든든하나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차이는 좋은 줄 알고. 자, 밤에 이제 야간하고 만들면 축축하다고 밤에 말이야. 자기 집 때문에 고기 잔뜩 먹었어. 또 내가 지금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12시에 침대에 가서 들어는 고기를 자면서 자한테 야간을 시킵니다. 우리는 들어가는 고기 소화시키는 스스로 자요. 자기는 자는데 자는 계속 먹고 자는 밤에 잠을 자야 합니까? 안 자야 합니까? 자기 밤에 잠을 못 자면 장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요,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많이 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 건강이 나쁘고요. 의외로 암 발생 숫자가 너무 높습니다. 밤에 야근이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면 이상해요. 잠을 못 자요. 면역력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도 6시, 7시 일찍 먹고 소화시켜놓고 11시, 12시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기 먹지 말자. 내일 고기 언제 먹자? 일찍 먹자. 낮에 먹자. 왜 해필 자기 직전에 고기를 먹어야 되냐 이거야. 근데 애들 데리고 앉아가지고 소소한 거야. 유치원 애들 이렇게 앉아. 또 밤중에. 왜 우리나라에 20대 대장 환자 많은지 아세요? 다 엄마 책임입니다. 애들이 고등학교 때만 해도 수능 준비한다고 학교에서 야자 수업하고 학원 갔다가 11시, 12시 돼서 집에 돌 때마다 애들 완전히 막 이러면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밤중에 애들 불쌍하다고 원기 되고 한다고 그 밤중에 돈 안 주시죠? 애들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나 딱 시키니까 한마디 붙여요. 얘야 이거 사온 거 아니야?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그거 먹고 아이들이 수능 점수 1, 2점 들어가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장건강을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 아이의 면역력을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간에 20대 대장 환자가 전 세계 1등에 크게 기여한 것이 우리 불시하는 겁니다. 나 그렇다 해서 엄마는 내가 무조건 내가 욕하지 않습니다. 왜? 몰랐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어떻게 하자? 일찍 먹여야 합니다. 일찍. 왜 해결 밤에 먹여야 되냐?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치료납품 통해가지고 특히 젊은 엄마들, 고등학생 되는 엄마들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게 누굴 살리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10대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얘기했을 때 그걸 내가지고 애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고등학생이 이 질문하면 여러분 웃을 거예요. 고기 구워 먹는 게 맛있어요? 삶아 먹는 게 맛있어요? 질문이라고 하냐고 드리면 당연히 구워 먹는 게 맛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고기를 굽게 되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직화불을 좋아합니다. 굽게 되면 기름이 한 번을 끓여주면 연기가 훅 올라오죠. 그 연기를 제가 모아가지고 제가 실험실에서 분석해보면요. 영어로 P, A, H, P, A, H, P, 폴리사이클린, A, 아로마틱, H, 하이드로카본, 뭐 복잡하죠? 번역하자면 발암물질의 종합세. 단백질과 지방의 불안정을 주는 연기 전부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폐암 환자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리할 때 나오는 그 연기를 맞았어요. 요리할 때 프라이팬에서 구우거나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를 맞아서 여성들이 폐암 환자가 우리나라에 남성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절대 요리할 때 얘기 마시면 안 돼요. 또 고기 굽다 보면 조금이라도 그것께 탈 수밖에 없죠. 그것께 탄 부분을 끊어서 분수해 보면요. 벤조피렌이라는 1분 발암이죠. 1분이라는 얘기가 먹으면 무조건 비점막, 장점막, 식도점막에 암세포가 100%입니다. 지금까지 건목을 많이 먹었는데 건목에 먹고도 지금까지 암에 안 걸린 이유는 여러분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력은 모든 암세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암세포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암세포가 생기라도 잡아먹을 수 있는 면역력을 유지하는 오늘 들어서 잡아먹고 내일 들어서 잡아먹고 10년 뒤에 들어서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면역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암 환자가 정상의 차이는 종이 안 돼 있어요. 면역력을 유지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잘 문제가 있어요. 보통 고기 언제 먹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패시한다. 스트레스 받는다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올라가 있어요. 떨어지겠죠. 그날따라 또 고기를 파서 튀어서 먹으면 그날 꼭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날은 삶은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수육 먹으면 안 되냐고? 그날은 무지하게 그러니까 새까맣게 떠서 먹어야 되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아주 무지해요. 무지. 그래서 좀 지혜스럽 때 되면 이 정도까지 전 세계 1등까지 안 될 텐데 전부 무지가 지금 지혜스럽지 못한 게 우리나라의 습관 때문에 고기도 말이죠. 구워 먹을 때 맛있으니까 살짝 구워서 먹는데 왜 태우냐는 거예요. 고기 굽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살짝 구워서 먹을 수 있잖아요. 또 누가 그러면 무슨 또 고기가 말이죠. 구워는 사람 두꺼우면 얇게 하면 안 돼요. 또 얇게 쓰면 안 돼요. 그 정주 얇게 쓰려고 쓰는 여러분 쓰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고기에 대한 무지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근간을 비춰주죠. 오늘 세 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젊은 세대들 10대, 20대, 30대 세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 적 없어요? 거기 가서 말이죠. 엉덩이가 이유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단 또 한 가지는 고기에 대해서 한의를 썼을 때 고기도 결국에 단백질 공부하는 방법이지 고기를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단백질은 뭐요? 식물성 단백질도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도 있어요. 이거 다 보면 되는데 동물성 단백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 항맥질이라고 표현해요. 장 건강의 결정적인 키포인트는 장에 있는 미생물이 잡고 있습니다. 유익균 15%, 유해균 15%, 중화균 70%. 유익균이 조금 많아지더라도 중화균 70% 이로부터 장 건강이 좋아져요. 유해균이 조금 많아지더라도 중화균이 줄로부터 가지고 장 건강이 나빠져요.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외국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셀리악이라는 크론병이라는 치명적인 장 질병이 있어요. 이건요. 그 식도부터 항문까지 모든 이게 튜브로 되어 있는데 안에 전부 염색이 생겨요. 전체적으로. 치료약이 없어요. 근데 걸려들어가지고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이런 치명적인 고질적인 장 건강에 안 좋은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시키는 대변 이식 수술이 가장 효과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똥분해이 있습니다. 똥분해이 있어요. 조금 더 순하게 나눴을 거예요. 대변은 사람이 찾아가서 자기 대변을 갖다 줘요. 그럼 그래서 은행에서 분석해가지고 그거는 그 종류에 따라서요. 똥 조금 해서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은행에서 똥을 삽니다. 사실 보내요. 보내다 병원에서 어떤 환자한테 어떤 균이 있는 대변을 주자면 그 병원에 가서 환자가 은행에 가서 똥 사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 순상군에 똥분해를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아픈 여기 가서 건강한 가서 하세요. 그게 문제는 유익균. 장 건강에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장수는 유익균이에요. 유익균이 있느냐
자세히 분명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익균이 많이 먹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유산균 시장인 거예요.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 비피다스 유익균 19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5가지, 6가지, 7가지 섞어서 상품 팔아요. 그러니까 소문나고 손 얘기가 알겠지만 거의 다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유익균을 보태줄 만큼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중에 제품 판매되는 모든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은요 우유를 베이스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매우 약해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죽어요. 온도가 죽어요. 그리고 위를 통과해서 장으로 내려야 되는데 위에서 나는 위산의 pH가 2 굉장히 강산성이 있어 내가 다 죽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캡슐을 씌운다 뭐한다 배를 그려서 다 죽으니까 죽은 시체를 못 가겠다. 그래서 죽은 어차피 죽으니까. 그래서 현재 여러분 사먹고 있는 사용용 유산균은 거의 대부분 다 사료입니다. 죽은 균이에요. 물론 그 죽은 균을 먹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실인데 그래도 유익균 숫자를 늘려주는 프로바이오틱을 풀어놓은 거예요. 살아있는 생균이 있는데 생균이 아니에요. 실제로 18개월 있는 거 유산균을 프로바이오틱스 나타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은 실제로 장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 장내 미생물에 모기를 넣어주자. 프리바이오틱이라는 2세대 유산균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2세대 이 장내 미생물 머리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근데 포도당은요 소장에서 흡수해 버려요. 대장으로 포도당이 안 넘어가요. 포도당이 한 개는 단당, 두 개는 2단, 포도당이 세 개는 뭐라고 그러죠? 다당, 3단. 포도당이 세 개에서 10가지 있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고 2단까지만 분해가 되고 분해가 안 되고 대장은 넘어갑니다. 대장 초입에 가서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내에 있는 미생물, 대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모여야 되기 위해서는 올리고당을 꼭 먹어줘요. 필수. 올리고당에 포함된 음식, 양파, 마늘, 약권, 바나나, 콩 한 사람 먹어줘야 돼요. 근데 반찬까지 안 되니까 여러분 요리할 때 거기서 올리고당을 사용하시죠. 자, 나는 지금 이제 올리고당을 요리할 때 사용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지금 이제 올리고당 사용하는 손 드신 분이 있죠. 이분들 다 허당들이에요. 왜 허당이냐? 첫 번째, 올리고당을 왜 사용하는지 몰라. 식이섬유가 있다기 사용하는 이유를 몰라. 지금까지 알고 사용했어요? 모르고 사용했죠? 그죠? 식이섬유가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라고? 대장 속에다가 포도당을 소장이 분해가 안 되고 대장이 넘어가서 여기서 포도당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대장된 미생물이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올리고당 사용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여러분 시중에 판매되는 올리고당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프라트 올리고당, 이소말트 올리고당. 시작하는 원료 재료 차이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더 좋은 프라트 올리고당인데 이 프라트 올리고당은 온도에 약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프라이팬에 멸치 볶는다고 멸치 집어넣고 올리고당 집어넣어가지고 불 위에서 막 볶으면 그런 올리고당 전부 다 설탕을 집어넣는 피자도 먹어주고 피자도 올리고당 사주고 프라이팬 사가지고 설탕 먹는 거 있죠. 그래 내가 흔하게는 그것도 설탕 사가지고 그러면 올리고당을 이용한 요리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프라이팬에서 멸치만 볶아가지고 프라이팬을 바뀌어서 식초 난 다음에 거기다 올리고당을 부어서 방법을 해주겠죠. 요리를 방법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따라서 올리고당이 가해질 때 항상 온도는 어떤가? 낮아야 돼요. 상호. 그렇죠. 네? 조청은 2당. 2당은 대장 속으로 안 넘어간다고 했죠. 다 소장 속에서 흡수가 되어가지고 소장 속에서 흡수돼가지고 그놈이 혈당으로 바뀌고 혈당이 돼서 혈당으로 바뀌고 에너지 내가 이거 많이 먹는다 비만이 올라가.
아니 좋죠. 복식을 만들기는 좋은데 이상이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대장의 미생물을 하기 위해서 3단 3의 세계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된다. 네? 꿀도 이상. 우리가 이런 알고 있는 모든 다 이상이에요. 연, 울, 노청, 다 이상이에요. 이상은 장내 미생물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거다. 입만 맛있게 하고 밝게 하고 혈당을 높이고 심지어 과일 속에 있는 당분을 과당이라고 합니다. 과당은 왜 단당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올리고당은요, 당류가 설탕이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열에 자꾸 양을 많이 넣어가지고 충분히 불편하니까 올리고당을 생산하는 거 제일 지나이나 이런 데서 올리고당에다가 액상과 설탕을 씹는 거예요. 당도 높이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올리고당을 구입할 때는 앞에 큰 것이 말고 뒤에 작은 것이 뭔가 자세하게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죠. 그걸 자세히 보면 올리고당 함량이라는 퍼센테이지가 비슷해 있어요. 20%도 있고요, 40%도 있고, 50%도 있고, 70%도 있고, 거의 50%가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유기동이 아니라는 관계없이 올리고당 퍼센트가 제일 높은 거. 그래서 선택해서 구입해서 먹어요. 이해됐죠? 예. 자, 그런데 우리 대장의 구조가 말이죠.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성분이 한국 반응이 뭐예요? 직장이에요. 대한민국의 대장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직장 환자입니다. 한국 말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직장의 유익균이 한 마리도 없다 이거. 직장의 유익균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변비가 정말이다. 직장에 유익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황금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직장에 유익이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왜 황금변이 아니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세계에서 10개짜리는 여기서 한 번에 돼요. 돌아 가려면 세계에서 10개 아니고 당이 20개, 30개, 40개 길게 붙여서 가야 되겠죠. 당이 20개, 30개 붙여서 특별히 이누린이라고 이누린만 포함된 것이 무언, 도라지, 포도, 돼지, 감자, 포도, 그리고 식당에 같은 뿌리식품. 이 지구상에서 뿌리식품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직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꼭 먹어줘야 돼요. 저 요즘 뿌리내를 먹어야 안 먹어요. 그래서 대장 환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요, 이제 강의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베란다 뒤에 처박아 놓는데 더덕 끄시면 돼요. 손가락 크게 묻어가면서 더덕을 비벼가지고 방맹이를 두드려가지고 고추장 바르면서 저녁에 내놓으면 애들이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지. 이제는 도라지, 우엉, 더덕 같은 풍만을 만들어서 애들이 잘 먹는 잼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애들이 볶을 때 국에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소스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뭔가 방법을 저는 바꿔서 먹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2주일간의 황금변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한 2달 뒤에 또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 드디어 황금변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술사하네요. 자, 설사가 난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제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가지날 먹고, 애기들 먹고, 감염에서 먹고. 인도네시아 습성이 많아서 변이 자꾸 물거든요. 변에 묻는 정도로 가지고 자기 인도네시아 습성이라는 스스로 조사했어요. 프로아프를 합치면 신발 힘이 됩니다. 요즘은 가장 비싼 유산균이 이제 4세대 유산균, 포스바이오. 굉장히 비쌉니다. 한 달에 1인분 보통 10만, 20만, 30만짜리 있어요. 제일 비싼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가장 비싼 제4세대 유산균보다 효과가
억만 배가 더 좋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통 활용식입니다. 채소를 가지고 김치, 콩을 가지고 청국장, 된장. 과학적으로 완벽한 식품입니다. 우리나라의 발효음식은 적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부터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김치 먹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국장, 간장, 된장 먹자 라는 운동을 벌써 10년 전부터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체험을 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하면요, 벌써 김치 어떻게 만듭니까? 청국장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유튜브에 들어가보면 말이죠. 제가 다시만 누르고 김치 담으러 가고 청국장 냉장에 끓을 하고 청국장 냉장에 맛있게 끓이는 하고 별의별 요리가 참 많이 있어요. 채소는 김치는 고춧가루 숟가락에 들어가지 않는 동치미, 백김치, 굴김치입니다. 해초 먹으려 하기 위해서는요, 김치를 아이들과 함께 30분만 김치라고. 여기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30분만 김치라고. 그럼 얘기하는 표정이 맛이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일단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해초 먹으려서 맛이 없으면 아예 소리 안 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맛이 없는 가지고 건강한 음식 직진에 싸워하는데 애들. 그걸 집에 또 집어넣어가지고 야 이거 이경이 걔는 이경이 어떻게 알아? 애들한테 그냥 나쁜 이미지만 맛이 있어. 김치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교수님도 레시피 알려주세요. 레시피 없어요. 해서 먹을 레시피 없어요. 그런 요즘 말이면 깜빡깜빡해서 다 못 외우거든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레시피도 없고요. 외울 필요도 없고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 가르쳐 안 보여주죠. 궁금하시죠? 그죠? 네. 나중에 이렇게 하세요. 하시죠.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배워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십니다. 30만에 매일 사람들. 이런 광고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발효음식의 장점이 뭐냐면요. 콩이 우리나라 노산지예요. 함경도와 만주지역에서 전 세계로 굴뚝이 나왔고요. 함경도 위에 흐르는 강물이 구만강입니다. 두자가 콩두자입니다. 만자가 가득한 강수. 강의 폭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 구만강으로 부르고요. 지금까지 한국 사람은 남백이 공부는 포기가 아닌 집에서 공부가 살았어요. 근데 요즘 10대, 20대 콩을 먹어요. 아예 안 먹습니다. 100% 콩이 받았어요. 그래서 먹을 목적 사명 중 하나가요. 10대, 20대 아이를 먹는 고기에 4분의 1을 콩나물 100%를 받고. 왜요? 진짜 소화하잖아요. 여러분 콩나물 먹고 요즘도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죠. 두유 때려주고. 두유. 해충업에서 두유나 두부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간을 먹는 거 좋아요. 많이 먹으면 지금 농축해서 먹는 방법이에요. 많이 먹는 방법이에요. 쉽게 먹는 방법이에요.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그냥 두부나 두유 상태를 보면 단백질 65%밖에 소화가 안 돼요. 35%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장수이 되어서 그래서 장을 괴롭힙니다. 이게 발효시키게 되면 바깥에서 미생물들이 다 소화가 잘 되게 입니다. 분해시켜서 95% 이상이 더군다나 뭐가 있어요? 유익균이 있습니다. 끓여도 죽지 않고 냉동에도 죽지 않는 유익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중에 사 먹고 있는 모든 산업용 상품은 끓이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 방식은 패스는 필요해요. 왜? 첫째 어려워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돼요? 있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일단 어렵다 이거죠. 공사를 넣어가지고 병원에 매주 만들어 건조시키고 장담 안 가는 거 1년에 한 번 하는 거 잘못하면 몸만 이렇게 다 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문제는 기후온난화 때문에 바깥에 도매를 만들면 바깥에는 만드는데 안은 썩습니다. 콩이 썩었으면 공부할 수 없어. 아까 큰 뼈가 혹시 아플라톡신을 간이 걸리지. 그건 간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에 특히 남쪽에서 있는 우리 명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골치가 바로 이 곰팡이국수. 검은 곰팡이, 흰 곰팡이, 푸른 곰팡이, 계절 곰팡이 나서기 매일 저희가 시커멓게 수준을 문대죠. 말도 불편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 판매할 때 정부에서 나왔는데 대량 판매하는 것은 정부에서 꼭 앞으로 없이 그것을 합니다. 지금 나오니까
이분이 정부에다가 연구해야 안 나오면 방법 찾아.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에 저를 수십 만 교수들이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근데 홍마늘 때 홍삼을 심으면 홍까지 수 있습니다. 마늘 심으면 좋다.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기후온난화가 생긴 거예요. 기후온난화. 이게 세계 학계잖아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대구 하게 되면 무슨 과일이 유명합니까? 자, 이 사과가 대단해서 난 나이 들었다. 대구 사과 어디서 주는 옛날 얘기는 옛날 얘기. 지난번에 하셨는데. 요새 시대에는 물어보세요. 대구 사과 어디 있어? 날씨가 따뜻해서 사과가 다 북쪽으로 다 올라왔어요.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재래식 대장암을 사람들이 칩을 이용하는데 그 칩은 복합균이에요. 무슨 균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올레균 틀리고 내레균 틀리기 때문에 맛을 균이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래식 대장암을 한 번도 세계화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의 고마에는 미소를 균을 단일화할 수 있어요. 단일균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맛을 표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사봅니다. 매년 작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산분하고 5년 동안 우리 연구를 들어가고요. 우리나라 토종민을 찾았어요. 지금 현재 시기에 낫또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낫또는 일본에서 낫또를 수입해 와야지만 낫또라는 이름을 쓰시게 이름을 붙잡았어요. 저는 그것도 자존심 상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왜 낫또라 일본기를 뭐예요? 한국의 토종민을 찾아가지고 순장군하고 전국의 모든 가면 대장에서 가지셔가지고 수천 년 동안 한국 토종민들 더군다나 낫또를 이길 수 있는 균을 찾아가지고 특허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재산이기 때문에 이 특허는 순창군이 갖고 있고요. 특허권을 대중국가에서 독점 사용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 전에 12월 3일 날 유네스코에서 장당근이 행사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사는 유네스코 행사예요. 국제 행사예요. 공식적으로 장당근이가 등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근이 얘기를 통한 매주교는 우리가 정부에서 이 계량 매주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올려놨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장당근이 하게 되면 덩어리 매주를 나눈 걸 재래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알로 만든 걸 계량 매주라고 해서 이미 법적으로 이런 장당근의 공식적인 행사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행사는 무슨 행사다? 수행사. 그래서 더 역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네스코의 첫 번째 유네스코 행사가 어디서 왔다고요? 여기서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참여자예요. 낫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주를 단일화를 시키기 때문에 맛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만 미술을 삼을 수 있다. 근데 그냥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죠? 애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성적 품말에다가 바나나, 밀키 요거트 또는 우유에 뭐좀 불안전상 피우유 아니면 또 물을 넣어도 괜찮아요. 과일하고 성적 품말을 가지고 쉐이크를 만들어서 먹으면 기가 막히게 이 저는 말이죠. 포항하고 제천에 카페에서 파는 건데 아주 인기죠. 왜? 와서 먹으면 맛이 있는데 두 잔 먹고 나니까 세 잔 먹고 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먹고 나니까 황금별이 슬슬 끓는 시작하니까 카페 와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겠냐고요. 뭐죠? 이식. 아까 제가 다시 올라오면서 어디 계시죠? 방에 계시나요? 방에 계시는데 이 청정 푼말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돼요. 떡을 만들고 이번에 할 때는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먹는 게 되는데 계속 또 양을 심으십니다. 자, 일본의 기금은 미소하고 포함해서 대한민국은 모든 상황이 된다면요. 발효할 때 황금빛으로 사용해요. 지금 누르거든요. 우리나라는 누르 어디 사용하죠? 막걸리. 막걸리 사용하죠. 그죠? 우리나라의 누르의 특징이 뭐예요? 복합균이에요. 그럼 무슨 뜻인지 몰라요.
복합주의를 그게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무역에서 중간을 뽑은 거예요. 한국은 단일기술. 단일기를 만드는 게 어때서 맛을 표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고만과 미소가 전 세계를 잡았는데 기고만과 미소 속에 포함된 한국은 60도씩 끓이면 다 죽어요. 맛을 이렇게 잠그는 아무 놈이 안 살려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중국 복합 미사이고 4년이면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제일 대장하는 당국이거든요. 3일이 나오거든요. 예술이 없어지는 느낌이고요. 대충 대장하는 대주는 주민이 아니고 한일입니다. 특허받은 한일입니다. 그리고 끓여도 죽지 않고 땡겨도 죽지 않고 300년 지금 언제든지 그리고 30분 만에 힘들어다. 오늘 여러분들 특히 오셔가지고 8만 2천 정도의 참가비 8만 원 정도의 참가를 내게 되면요. 된장간장 10kg 25만 원씩을 가지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이 손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져요. 특허받은 토종균주 가지고 바이오를 가지고 매주 간장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두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체험교실에서 이렇게 30분 구축김치, 30분 구축해주를 주력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참여하는 그 아이를 하십니다. 쉽다, 맛있다, 좋다라는 조합.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해서, 매년 공부해서 가는 방법인데, 초등학교도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엄마가 저, 아버지, 초등학교요. 지난 11월 20일 날은 제주 조선중학교에서 중학교 애들이 학교에서 지각목을 된장하는 교실에서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교육시켜가지고요. 내년 봄에는 학교에서 얘들 엄마를 학교에 추천해가지고 애들이 강사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장난을 내고 가요. 대전에서는 유치원 애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와가지고 장난을 해요. 애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만든 게 비록 맛있다 하더라도 지가 담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지가 담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뭐요? 맛있다. 먹어보니까 또 아토피가 있는 애들이 과연 좀 지가하면 좋다. 스스로 느끼도록 만들어요. 제가 교수님 면역습 얘기를 하는데요. 면역습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면역습과 T 면역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T 면역습인데 이 T 면역습은 이제 공격기인데요. 여러분 걱정을 하게 되면 면역습과 확 떨어집니다.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걱정을 구체해 보니까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걱정하는 거예요.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에 22%는 하늘 보니까 땅 무너질까 실제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4% 오늘 내가 오실 때 머릿속에 100개의 고민을 갖고 왔다면 저기 나갈 때 96개에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올리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걱정을 내려놓는 게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이 항상 안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미국 국가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순간적으로 T 면역습 활동들을 200배 올려줄 방법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뭘까요? 박수 치면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암병원에서는 웃음 치료를 뭉치게 치료 방법으로 전 세계 다 사용합니다. 왜? 한 번 박수 칠 때마다 여러분 몸속에 수천만 마리의 암세포가 죽어요. 자, 우리 박수 좀 웃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여기에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쪽에 보니까 그 인간이, 저쪽에 봐도 그 인간이, 저거 보니까 저 인간이, 저 인간은 어떻게 돼요? 저도 그런 인간이 있어요. 저도 뭐 사람 보고 짜증 나고, 지기 나서
근데 저는 스트레스 받거나 짜증나 할 때는 휴대폰에서 검색으로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찾아서 구색고 혼자 웃습니다. 그러라고 내용을 자꾸 훈련을 근데 재밌는 얘기 이제 보다가 내가 너무 재밌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했는데 몸에서 적어놓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재밌는 얘기 할 때 조심할 거.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요, 길게 내면 다 짜집니다. 우리가 짧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을 때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으세요? 머리 감을 때 제일 먼저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으세요? 위에 옆에. 저는 머리 감을 때 제일 먼저 눈을 감아요. 눈도 왜 눈도? 눈에 비누를 우리나라 연예 중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 고기 잡는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 배철수 씨는. 아이고, 저는 시작되는 아직 일어났다고 비웃어도 되게. 자, 북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힘든 문제가 뭐냐면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어 차이도 글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탈북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식당에 가면 식당 간판이 할머니 뼈다귀 잡고 혹시 모르는 원조 할머니 할아버지 뼈다귀 하나 놓고 할머니 뼈다귀 있는데 식당에 앉아가지고 메뉴판 딱 열어가면 메뉴판 구석에 보니까 내장탕도 저 위에 보니까 산채 비빔밥입니다. 밥다 먹고 나면 후식도 줘. 후식도 사탕을 보면 사탕 먹으니 눈가를 사탕. 그걸 찾다 보면 인터넷에 재밌는 그림도 나와요. 30대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아내가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오늘 내가 갑자기 야근을 해서 집에 가서 저녁 못해요. 남편은 집에 가서 저녁하면 너무 힘드니까 저녁하지 말고 베란다 뒤에 검은 봉지 안에 감자가 한 봉지 있는데 그거 반만 깎아서 삶아놔라 하고 집에 가니까 정확하게 반만 깎아서 저게 지금 왜 웃는지 몰라요. 반만 깎아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가 중요해요. 정치 안정이 아니에요. 경제가 발전하든 안 하든 정치가 안정되든 안 하든 간에 각 개인의 가정에서 기쁨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주위에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쁨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 사이에 여러분 처리는 형편에 관계없이 병에 관계없이 누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보통 암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가 아프고 빨리 나으면 기쁠 텐데 아니에요. 기뻐야지만 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암을 이기고 나면 기쁨이 아니에요. 기뻐야지만 암을 이길 수 있고 현재 이런 시대는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뭐야만 이길 수 있다? 기뻐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상황이 바뀌죠. 여러분의 세계에는 경제에 바뀌죠. 돈이 있으면 기쁘다? 아니에요. 기뻐야지만 돈이 들어옵니다. 안 기쁜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면 돈은 안 나와요. 사람 모여도 하늘씩 기쁨이 되고 영국에 데이빗 루이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하느냐? 사람이 진도를 때 우리 몸에서 뇌파, 신전도, 몸에 생리들이 어떻게 이런 실험한 사람인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사람을 연구실에 데려가지고 진짜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재밌는 얘기하는데 돈 받으려고 가짜로 재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 재밌게 하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어떻게 한다? 실험자를 연구실에 데려가지고 공짜로 100만 원 줍니다. 문제는 좋지. 아무 수 없이 100만 원 받는데 싹다 무슨 실험자를 연구실에 공짜로 300만 원 줍니다. 좋죠. 그래서 300만 원에 그래서 3%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웃을 때 우리
웃을 때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이 공짜는 얼마 받았을 때와 똑같은지 아세요? 한번 웃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반응이 공짜는 3천만 원 받았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 우리 웃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졸지에 억대 부자가 되고 한번 웃으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억대 부자 됐죠? 자, 오늘 여기 와서 졸지에 억대 부자 되는 것을 앞에 잡아보면서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억대 부자 만들어주신 우리 유주 리더분들이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식구 저녁 먹을 때 엄마 아빠 아들과 네명이 앉았잖아요. 네명이 앉았을 때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야,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을 때 어디를 문제가 하고 한번 웃으면 네명이 한번 1월 2천 졸지 원샷에서 1월 2천을 깨놓은 것이고요. 깨놓은 것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물려주는 불사입니다.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겁니다. 안 될 때는 노력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꼭 물려주십시오. 이게 대충 목표의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매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대충 목표를 옥션 시작을 해가지고요. 대전에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대충 목표는 12주간이 됐습니다. 복수 주위에 좀 절망적이고 힘드신 분이 가능하면 책을 선물해 주십니다. 현재 대충목표는 기본 강의 4시간짜리 프로그램 오늘 좀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박 프로그램은 소위 2박 3일짜리 1박 2일짜리 프로그램을 깊은 산소 분할 수 있는 충주에 있는 시설을 발전 중하는데 주로 황금별 캠프에서 여기서 6개 먹고 직접 황금별을 경험하고 싶어요. 나라에서. 또 여기 가서 어떻게 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세운다, 힘준다고, 매준다고, 힘준다고. 그걸 이제 오늘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대충 시험이 주로 대충목표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옛날 삼국시대 때의 기와장입니다. 그때 어르신들도 얼마나 짜증나는지 말했습니다. 공부살 하고 기와장이 지금 우는을 봅니다. 무지개인지 모르겠어요. 비록 저희 이 태초목표는 저희 가정의 아픔, 비극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 가정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가정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태초목표를 시작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이렇게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태초목표는 할만하다. 여러분들과 같이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계 교수의 보통 하는 유튜브가 2가지를 시작했어요. 2가지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좀 많이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 많이 계속 전달을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 강의 마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3시부터 전문 교육을 대신 전문교육 시작할 때 이 세트가 29개가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저는 이제 나머지 레슨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는 이제 참가비 4시분을 주시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참가비 4시분 21분 넘게 된다면 몇 분은 좀 뒤에 분들은 오늘 세트 못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해하시고 사진 어떻게 제가 여기 가서 싹 주실까요? 주겠습니다. 지금 이 이걸 다 쓰면 분명히 되는데 제가 여기서 했을 때는 앞쪽에서 사선으로 가요. 네.